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양시장 모두 보합 플러스 정도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도 나고 있지만 종가로 따졌을 때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단기 반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추세를 좀 따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39%, 27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27%, 81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약간 플러스가 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 지표를 보면요, 거래소가 1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9조 10조까지 어제 그제 이렇게 빠졌다가 오늘은 11조니까 살짝 거래 대금이 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좀 한산한 그렇게 에너지가 많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도 보면은요, 오늘 7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6조 6천억, 그제 6조 8천억, 6조 단위에서는 살짝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코스닥 그 최근에 대충 한 10조 정도는 그래도 됐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다. 코스닥도 거래가 좀 한산한 약세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은요,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밑에 추세선 이렇게 그려 드리는데요. 이 추세선이 한 1년 넘게 단단한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저점은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도 지금 요 바닥 근처에서 좀 이렇게 하락이 좀 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고 그러면요, 요 지지선 여기가 아마 2700 초반 정도 되는 지수 같아요. 2720이나 10 요 정도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그러면 지지선 정도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21선입니다. 이 빨간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21선이라는 것은 생명선이라고 그럽니다.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매매에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시장이다. 지금과 같이 21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음봉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죽어있는 시장이다. 죽어있는 시장이라는 게 아마 데드크로스가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지선에서 하방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방어는 좀 될 것 같지만 요 21선을 넘기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오늘 이제 21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21선에서 미끄러져서 추세가 깨진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추세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제 오후장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래도 바닥은 조금 이렇게 저지가 되는 무너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수준에서는 요게 이제 그 종합지수로 봤을 때 지지선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 보면은요,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했을 때 그래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프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요 추세선이 잘 이렇게 지켜지다가 그나마 그것조차도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관련 요 대형주들이 코스닥에서 최근에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세를 좀 따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1선으로 이렇게 생명선으로 봐도 보시다시피 21선 아래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약세장, 전형적인 약세장이다. 모양이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봉도 이래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 고점 대비했을 때 종가가 좀 밀리면서 끝나는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또 개인들이 어제 그제는 개인들만 샀다가 오늘은 또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9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1,800억 매도 우위. 개인들은요 올라가면 팔자가 많고요, 또 빠지면 사자가 많고 최근에 단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근 한 4천억 가량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2,4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1,200억 매수 우위인데요. 삼성전자만 한 200만 주 넘게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매수 우위는 삼성전자에 대부분 집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은 사자 팔자 그렇게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아주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고객 예탁금 보면요. 55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했을 때 한 2조 정도가 줄기는 했지만요. 추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 한 3개월 동안은 돈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고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연말 대비하면 꽤 많이 돈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용융자 잔고 보면은 대출을 해서 주식을 사는 잔고는 20조가 이렇게 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수요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수금 같은 경우도 1조가 이렇게 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단타들을 하면서 미수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지금 1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 많이 쓰지만 미수로 이렇게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보면은 11조 9,500억인데요. 크게 변동은 없지만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펀드 쪽으로는 꾸준히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CMA 계좌 같은 거는 우리가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계좌에서 바로 CMA 계좌를 이렇게 돈들이 자동으로 이체되는데요. 1년 동안 최근 1년간 CMA 잔고가 한 20조 정도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우가 어제 0.3% 플러스니까요. 급등 후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이다. 나스닥 이렇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항상 21선 이렇게 강조 드리는데 21선이 살짝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1.5%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는 올랐지만 이렇게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영향을 우리 시장이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좀 숙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4% 올라줘서 상당히 강하게 반등은 했지만요. 그림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쌍봉 모양이죠. 이렇게 반도체 주식들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영향을 우리 지금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엔비디아나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 21선이거든요. 21선도 이렇게 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합지수 그래프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케이는 미국 시장 비슷합니다. 하락폭이 이렇게 깊은데 21선 아래로 조정이 굉장히 깊다. 대만 어제 2.7% 올라줬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정도 올라줬는데요. 대만이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대만도 이렇게 보면 하락폭이 굉장히 깊죠. 21선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대만 시장도 그렇고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프랑스 어제 약간 플러스는 났지만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도 조금 못합니다. 상해, 중국이죠. 마이너스 1.2%.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금리를 낮췄다고 그러는데 전혀 시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0.85%. 음봉이 나면서 여전히 이렇게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왔던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들이 대단히 지금 강합니다. 오늘도 현대로템 보면요.
외국인들이 100만 주, 기관이 8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걷어갔는데요. 그래프로 봐도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을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힘있게 이렇게 뚫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로템 관련해서는요, KB증권에서 리포트를 이렇게 내놨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실적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 아주 재치있게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제목 봐서 알겠지만은 실적 면에서 대단히 좋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2% 좋아지는 걸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섰고 또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어선 거는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 이제 실적에 기반한 그런 그 주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앞에 고점을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신고가 내는 주식은 팔아서는 안 된다.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데요. 현대로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힘있게 지금 뻗어나가기 때문에요.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사기 때문에 팔지 말고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었던 구간인데요. 거기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어요.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요. 그러고 나서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혹시라도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중에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저점에서는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로템하고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도 비슷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최근에 산 것만 해도 한 10일 동안 따지면 2천만 주 넘게 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오늘 120만 주, 기관이 오늘 7만 주, 어제는 68만 주 샀네요. 기관도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방금 현대로템하고 똑같이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주라고 봐야 되겠죠. 오랫동안 10년 넘게 적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금년부터 이렇게 흑자 기조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런 프리미엄이 있죠. 흑자 전환했다고 그러면 실적도 이제 실적이지만 흑자 전환했다는 이 사실로서 프리미엄을 줄만하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요 매물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그 신고가 요 근방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던 주식이기 때문에요. 월봉 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많이 물려있는 그 가격대는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 있다. 그 위로는 이게 월봉이거든요. 워낙 이렇게 급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졌던 주식입니다. 역으로 올라갈 때는 그만큼 또 매물이 없기 때문에 힘있게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래서 방금 이제 제가 방산업종에서 현대로템, 그 다음에 조선업종에서 이제 삼성중공업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 시장을 끌어오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 에너지가 지금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요. 이 두 종목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올랐다고 그래서 팔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전 비전도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잘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프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난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조금 이렇게 매도를 고려할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보유하자. 길게 보고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봉도 일봉이지만 항상 주봉을 주목하자 이런 말씀 드렸죠. 주봉으로 봤을 때 매물 집중대를 지금 훌쩍 뛰어넘어서 힘있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주식입니다. 살아있는 주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 위로는 10만 원대까지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단지 이게 이제 좀 수급면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개인들이 워낙 신용으로 이거를 많이들 사가지고 계십니다. 80만 주가 넘어요, 전량이. 근데 절대 안 팔고 다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같으면 이렇게 좀 흔들고 그러면 신용이 좀 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더전 비전은 절대 안 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매물 부담이 되긴 되지만 팔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수급에서 그렇게 애로가 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신용이든 현금이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뚝심 있게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대장주들 이런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요. 방산이나 조선업종 이런 쪽에서 조금 움직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소형주들 세력주라고 그래야 될지 또 이렇게 작전주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전이라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니까요. 세력주라고 표현해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제가 최근 한 10여일 동안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런대로 성과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 종목이 JLK입니다. 뇌 관련 그러니까 진단 AI죠. 뇌 관련 AI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실적이나 이런 거는 형편없습니다. 매출액이 고작 한 20억 정도, 작년, 금년에는 한 100억 정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회사에서 발표하기를 한 2, 3년 후에는 매출액이 1000억대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JLK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드리기를 요거를 이렇게 강조드리죠. 바닥권에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눈에도 이렇게 바로 띄죠.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군가가 좀 매집한 그런 주식이다. 이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뭐 AP통신에서 JLK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매집하고 나서 지금 재료들이 쏠쏠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틀의 항은 악걸로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 며칠간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음봉도 나지만 양봉이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낮은 가격에 사면 단타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여기에 이렇게 거래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살짝 지금 벗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JLK는 작전주라기보다는 세력주 같으다. 실적은 좋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의료 관련해서 미리 좀 들어왔다가 지금 호재거리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매일 이렇게 굉장히 위아래로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신 분들 아마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변동폭이 큰데요. 한번 좀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올랐을 때 주고 또 흔들릴 때 밑에서 사도 되는 종목 같아요. 단타도 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JLK하고 비슷하게 조그마한 회사죠. 알체라.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몇 번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알체라도 보면은요, 이게 실적이 형편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얼굴 인식 관련해서 어찌 보면 AI하고 비슷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요.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걸 보시라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JLK하고 비슷하게 누군가는 좀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 아닌가.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사주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 더 본다 그러면요. 여기가 이렇게 매물 집중되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살짝 뚫고 올라오면서 그 위로는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굳이 이제 설명한다 그러면 낙폭 과대주에 지금 매집 세력이 조금 들어왔다. 세력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조금 눈에 띄죠. 최근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그래도 상당히 한 50% 정도 반등해 줬습니다. 그래도 워낙 많이 빠진 주식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수익률로는 밑에서 샀다고 그러면 좀 수익이 좀 낮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력이 지금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좀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뉴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쏠쏠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뉴스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뭐 소형주라기보다는 중견기업 정도 되죠. 코로나 때문에 3년 고생하다가 이제 금년에 600억 넘게 영업이익이 나면서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그런 프리미엄을 우리가 줄 만한데, 그래프로 보면 주가는 한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죠? 그랬다가 최근에 살짝 이렇게 좀 움직이는 맛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가격으로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 아닌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 치고는 별로 오른 게 없다. 요 매물대를 지금 살짝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데요. 요 위로는 요것도 매물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격으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 사놓고 기다리면 조금 기대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삼부토건도 일종의 세력주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급등했을 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요. 그때 아마 재미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게 이제 작전이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별개로 하고요. 어쨌든 최근에 다시 이렇게 거래가 조금 수반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삼부토건이 얘기가 됐지만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제 끝낼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삼부토건이 다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시끄러운 종목이긴 한데요. 우리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다는 얘기죠. 주가가 이렇게 세력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를 않고 조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아마 매매해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작년 경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삼부토건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 5배 올랐죠,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주다 그래서 국회에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요때에 비하면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이제 살짝 고개를 좀 쳐든 모습이죠. 그때도 이렇게 보면 거래가 대량으로 되면서 대표적인 어떤 세력주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조금 세력이 있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자기 돈의 한 10%, 5% 정도만 좀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베팅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건 관련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삼부토건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더라, 작년에도 그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전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나 종합지수 그래프가 21선 아래에 이렇게 흘러내렸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거는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당장에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21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위에 이렇게 일봉이 위치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제가 그렇게 쉽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은 당분간은 요 21선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급등 국면을 보여주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